그래서 퓨리파이어와 이제 시스템 이 측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었고요.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시스템 기능으로 또 우리가 명칭을 시스템으로 정신을 갖고 이제 출범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억으로 보게 되면은 항상 이게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기능성을 상당히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수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함의 본질에 충실한 게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다. 얼음 나온다, 뭐 뜨거운 물, 차가운 찬물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물을 먹는 가장 본질에 충실한 게 이스프링 정수기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시 인증에서 이제 약 49가지 정도의 정수 성능 테스트를 설명을 드렸었고요. 네. 우리 NSF에서 140여 종의 항목을 테스트했다는 그 차이점. 그리고 먹는 물 관리법에서 그 NSF 인증을 받았을 때 그 성적서를 그대로 그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수용한다라는 거, 그 부분 안내해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KC 마크도 있지만은 NSF가 많은 그 상위의 개념이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필터 테스트도 이제 국내는 120% 정도 테스트를 하는데 NSF 같은 경우는 이제 150% 상회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꼼꼼하고 네. 완벽하게 다양한.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이제 NSF 인증의 의미를 또 설명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인증 번호, 예를 들어 401, 55P, 그다음에 42, 53 이런 이제 숫자적 인증 번호를 이제 기억하고 그 성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자부심의 원천, NSF의 인증의 의미, 그 부분을 설명드렸었고요. 첫 번째 이제 제거 능력이 명확하다는 게 입증이 그렇죠. 돼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물과 접촉된 면적에서 유해한 물질이 전혀 용출되거나 노출되지 않아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조, 수압이라든가 다양한 환경 변화에서 설계된 대로 성능이 발휘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이 내용조차도 허위 아니면 과장된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NSF가 만약에 옆에서 지켜본다면 저쪽 유무를 바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원자재라든가 제조 과정에 있어서 균일하게 예를 들어 처음에 시험 받았을 때만 좋은 제품 그리고 나머지 그 후속 모델은 그냥 대충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또 오늘까지 좋은 제품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랜덤하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또 비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전체 우리 이스프링의 각각 부품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해서 부품의 핵심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핵심, 지난 시간에 폐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심장은 이제 브라켓이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아, 폐. 예. 네. 그래서 이제 카본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코코넛 야자연 껍질로 친환경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베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지속 가능한 원료를 확보했고요. 그걸 이제 기술을 가미해서 파우더, 그래놀러, 그다음에 이제 펠렛, 그다음에 우리 그 카본 블록 이렇게 해서 각각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정수기에는 이제 카본 블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특허가 있고 또 특별하게 고온에서 처리하면서 식물성 바인더 이걸 가지고 접착력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그리고 정수 성능도 우수하게 높였고요. 일반 정수 업계에서는 이런 압축 카본을 쓰지는 않나요? 압축 카본을 쓰는데 오늘 제가 그럴 줄 알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일반 정수기 업체의 필터 종류인데요. 네네. 자, 일단은 차이가 있죠. 네네네. 그다음에 이 안에 그 감춰져 있는데 UV 램프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번 사사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걸 오늘 다 못하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필터 안에 이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RFID 코인 태그라고 이거네요.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기능 측면이 정수량, 그다음 정수 시간, 정수 횟수, 그다음에 각종 이제 증상에 대한 코드가 레코딩이 돼가지고요. 또 요 부분이 스마트 칩. 스마트 칩.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돼서 전자 모듈과 같이 해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 칩이나
RFID 코인 태그 아니면 필터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데이터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네. 정수기의 심장이라고 하는 브라켓 부분입니다. 이제 브라켓 부분에서 이제 그때 당시 터빈, 그 다음에 댐퍼 이런 부분, 그 다음에 UV 윈도우라든가 전자기 생성에 대해서 가장 마그네틱 터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제 저희 책상에 놓여 있는 마그네틱 터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기능적인 측면에서 작지만 그 높은 수압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시그널 부분에서는 이제 정량적으로 시간만 트래킹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시간, 그 다음에 사용량, 그래서 이산 신호 개념으로 트래킹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수학적이고 또 과학적이면서 객관화되어 있고 유속이 낮거나 유량이 낮을 때도 그 양을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5,000리터 그리고 1년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리더님들께서 이 브라켓만 보시게 되면은 좀 단순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안에 수많은 22가지의 부속이 있잖아요. 네. 22개의 부속과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기술들.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부속이라고 하면 좀 더 작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단위의 그 기술이 녹아 있는 부품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해 가능한 것이 21가지고요. 어셈블까지 포함해서 총 22가지의 부품으로 구성된 브라켓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게 또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기능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UV 윈도우를 통해서 전자 모듈과 필터 사이의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무선 교류를 통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주고받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직도 일반 기업이나 국내 기업에서 따라할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이 기술이 뒷받침이 됐다 안 됐다 이런 측면도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무선 기술 이런 부분을 저희 특허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물과 접촉하다 보니까 일반 기업에서는 이걸 채택하기 굉장히 꺼려하고요. 그렇죠. 이 정수기가 있는 그 위치 자체가 되게 습한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아마 감동의 도가니인데요. 도저히 여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리더님들 도가니가 남아나겠어요? 네. 근데 제가 또 이제 보니까 이런 기술력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자가 관리가 가능한.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유저들이 사용자들이 직접 내가 내 정수기를 내가 관리하고 사용량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음으로써 그런 차별화된 기술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do it yourself라고 해서 DIY 개념에서 자가 설치 이런 부분 또 자가 관리 필터 교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가장 핵심으로 그 디자인을 펠콘 타입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부분이었는데요. 99년도 한국에 출시된 KWTS 모델부터가 시작이 돼서 계속해서 자가 설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ESG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해보자고 한다면 이제 물 관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또 물을 100% 정수하는 직수형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잘 아는 RO 타입 같은 경우 이제 RO 타입 뭐죠? 역상투합. 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40대 60 정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물 10병을 투여를 했을 때 약 그 4병 정도의 물이 정수가 되고 6병이 폐수로 발생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제 국내의 초창기는 이제 고발도 당하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물 부족 상태에서 그렇게 좀 낭비가 심하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트렌드는 직수 타입으로 많이 변동하고 있고, 그렇죠. 그 과정에서 우리 아메 기술이 많이 또 이렇게 따라하는 그런 선진화된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4년 6월에 이스크린 출시가 됐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이제 겨우 그 UV 살균 같은 경우 이제 접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코크라든가 유로, 그러니까 배관 정도의 부품이거든요. 실제 정수를 직접 살균하거나 하는 그런 UV 방식은 아직까지는 국내 기업에서는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아마
여기 참석하신 리더님들과 그다음에 사용자,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정말 물 하나만 생각하는 네, 맞습니다. 우리 한우물 예.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물 하나만 생각하는 그런 기술력 네. 아마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수 부분에서 이제 버려지는 그 그렇죠. 페트병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그러니까 요즘에 대세는 ESG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MSG 아니고 MSG 아니죠. 네. 아, 많이 들으셨는데. 네. 혼자 할 때는 애로웠는데요. 네, 네, 네. 우리 그 네. 고인물을 만나다 보니까 네. 네. 아, 네. 같이 15년, 20년 동안 같이 이스프링 동료였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농담하시는 거 처음 들어봤어요. 네. 워낙 진지하시고 그런 타입이신데 자, 그래서 우리 이스프링이 선도한다 ESG 네. 물 전략이라든가 이제 그렇죠. 에너지 이런 환경을 부분에서. 생각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직수형인데 이 직수형도 기술이 굉장히 네네. 하이 퀄리티 레벨이거든요. 그래서 3A 카트리지가 퍼시드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없으면 직수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이제 1A, 2A 이런 방식인데 거기에는 가마 밸브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열어본다고 한다면 정말 단순하고 심플한데 그 안에 아까 브라켓처럼 굉장히 많은 부품들 그렇죠. 거기서 견뎌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문화, 고객 만족 부분은 뭐 리더님들이 너무 잘하시고 그렇죠. 잘 아시죠? 이런 걸 총칭해서 ESG를 저희가 선도하고 있고 네네. 이미 이제 99년 그다음에 2004년 6월부터 저희는 또 표방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준비했던 건 이제 오늘은 설치, 설치에 대한 네, 거죠. 설치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는데요. 설치도 과학이고 설치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 그냥 뭐 설치, 근데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네네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를 아무데나 할 수 있느냐? 네, 아무데나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또 그게 아닙니다. 법적인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띄워드리는데요. 네. 먹는 물 관리법에 설치하지 말아야 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사광선이 비추는 장소, 또 실외 이런 데 설치해서는 안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화장실 가까운데 네네. 이건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냉난방기가 있는 곳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자체 변형이라든가 또 총대장균 이런 것들이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하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화장실 가까운 쪽에 설치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재를 하고 있고요. 이걸 만약에 이제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100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좋은 이스프링 정수기를 네. 음영수 마시는 물이 아니라 욕실에다 두고서 예. 씻을 때 쓰겠다. 네. 그거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욕실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욕실에 들어오는 거는 이제 상수도기 때문에 샤워하셔도 됩니다. 네. 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 정수기 140여 종 네. 그 요구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국내 정수기를 보자면 먹는 물 기준으로 본다면 다음 주에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체 이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60여 종, 뭐 아리수는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을 테스트를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돗물은 65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먹는 물, 그 다음에 공동시설, 이거는 이제 47여 가지, 요즘에는 이제 좀 더 늘어가지고 50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제품 약 50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 신충수, 이것도 53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먹는 염수 나왔는데 넘어가서 우리 이스프링 아시는 대로 140여 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단님께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시고서 했다면 지금부터는 저희와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그 샘플들을 보면서 직접 라이브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라이브거든요. 오늘 제가 제일 먼저 출근했습니다. 네. 4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그렇지만 비몽사몽하지 않죠. 네, 그럼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네. 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첫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그 NSF가 이제 끝판왕이죠. 정수기에 대해서는 그냥 NSF 인증 마크 있으면은 우리 리더님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는 인증인데, 우리 수도 배관 연결용 부품에도 NSF 인증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아직 없습니다. 없나요? 네.
그러니까 정수기는 물이 들어오는 기준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하기 때문에 배관과 정수기 튜브의 연결 구간에 대한 네네. 부품들에 대해서는 NSF가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은 또 우리 리더님들께서 또 궁금한 게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의 품질 보증 기간이 1년인가요? 아니면 또 설치 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보증을 또 받을 수가 있나요? 네,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이제 기본법으로 1년을 설치하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설치용 부품, 그러니까 배관 연결용 부품에서 NSF 인증은 하진 않지만 네네. 사실 이제 국내 기준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부터 네네. KC 부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KC. 예, 그래서 유해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전 관리를 국내에서 뭐 하고 있는데요. 그 부품을 저희가 최초로 국내 최초로 KC 인증 1호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그 네. 안에 있는 설치할 때 우리 싱크대 밑이잖아요. 네, 언더 맞습니다. 싱크죠. 싱크대 안에 어떤 부속들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자부할 만한 게 어떤 게 있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소켓과 밸브가 있는데요. 지금 앞에 계시는 내용인데요. 보고 있는 네, 한번 볼게요. 소켓인데요. 이게 소켓이네요. 네. 소켓 배관과 보이시죠? 연결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밸브가 있습니다. 그 밸브가 밸브가 같이 있는 것이 특별히 거기에 차별화된 게 뭐가 있나요? KC 인증 로고뿐만 아니라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아메리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이 리더님 보이실지 코리아 모르겠는데 리그에서 AK 여기 AK를 보이세요? 제 손가락에 보이시죠? 네, 김희순 리더님 감사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감춰진 부분입니다. 감춰진 비밀이에요. 저희 여기 또 AK에 들어가 있는 인거. 네, 한국 아메리카하고 한 수단 품질 것 브랜드 또 수단을 걱정하지 않고 저희가 미리 다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조 일자가 별도로 마킹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언제 설치했는지까지 확인하는데요. 우리 이스프링이 품질 보증 기간이 2년이잖아요. 그래서 소켓이 국내 법은 1년인데 저희는 2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밸브라든가 피팅류 모든 걸 포함해서 국내법과 무관하게 저희 협력사들은 모두 다 2년으로 하기 때문에요. 이런님들께서 편하게 사용하시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네. 혹시 메이드 인 차이나? 예. 그 전에 이제 2014년 전에 또 아직까지 일부 네네. 기업들은 마대전자 제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대차 예, 예. 그래서 이제 마대치나? 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3땡땡, 뭐 B 땡땡 제품에서도 우리 협력사, 파트너사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파트너사가 제공해도 되겠느냐 했을 때요. 소비자 안전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사용하셔도 된다. 다만 우리 기술에 대해서는 비노트 상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코땡땡, 그다음에 청땡땡, 쿠땡땡 이런 회사를 또 저희가 지금 현재 20여 년째 파트너사로 거래하고 있는 해당 중소기업과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기술을 저희가 소비자분들 발표도 했고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에서 모범 사례로 또 채택돼서 소개도 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시죠?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설치할 때 보게 되면은 일단은 아메이 같은 경우에 이제 원칙을 고수하는 게 상당히 많잖아요. 기준과 맞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설치할 때 이 보일러 온수에 연결해서 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보일러 온수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따뜻한 물을 네. 마실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보일러 온수에다 연결해도 되나요? 어디 반말하시게요? 네? 따뜻한 물에 설치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카본 블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헬이 된다고 하는데요. 블록이 이제 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보일러 한 번 통과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허용 수온은 4.4도에서 30도씨까지 이렇게 블록이 커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정수는 이제 그 상온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은 그 보일러 온수에다는 사용하지 마시고 또 여름철에 특히 설치하실 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온수 배관에서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공 자체 하실 때 배관이 보일러 배관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냉수 배관에다 설치를 분명히 했는데 네, 네. 겨울철, 가을철 또 비 오는 날 이제 습기 제거하려고 보일러 난방을 돌렸는데 더운 물이 나온다고 기적이라고 하시는데 기적이 아니고요. 잘못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보게 되면은 리더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게 있어요. 예. 설치를 하다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장소가 좀 멀리 떨어진대. 네. 근데 설치를 하고 싶으셔서 네. 우리 그 튜브의 길이를 되게 길게 하면 안 되냐 네. 이런 질문들이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죠. 예, 퍼시 또 전환기 튜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기도 그렇고 퍼시도 이제 튜브의 길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네. 길이가 얼마만큼 되죠? 안 가르쳐 주렵니다. 왜 안 가르쳐줘요? 이게 비싸서 짧게 한 건 아니고요. 안전 때문에 그렇거든요. 1.5m 이내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돈이 많이 들어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제 왜 1.5m예요? 그 튜브 안에 물이 멈춰 있잖아요. 이걸 전문용어로 정치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 있는 거. 그렇죠. 붓게 정치가 아니고 멈춰 있다라는 뜻에서 정치인데요. 이 튜브 1.5m 구간에 있는 정수 튜브 안에 물을 빼면요, 작은 야쿠르트 병에 9업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양인데 저희가 비노출 상태로 있으면 오염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또 최근에도 테스트까지 해서 연구 논문까지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물까지도 보수적으로 노출됐다 전제를 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2차 오염을 예방하려고 철저히 관리합니다. 그래서 1.5m를 넘으면은 안 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수 튜브 길이는 1.5m 이상이 돼도 관계가 없겠으나 정수 튜브 길이는 반드시 1.5m 이내로. 그래서 저희가 퍼시라든가 전환기를 2년 정도의 사용 수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하시면 다 아시겠지만은 1년에 5,000리터를 쓸 수가 있죠. 그죠?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1년에 5,000리터를 정수할 수 있는데 그러면 1분에 네. 1분에 어느 정도의 물을 정수할 수가 있나요? 1분 하면은 신생아 건강한 아기 예전에 네네. 몇 킬로 했죠? 제가 저는 잘 모르겠고 저의 아들과 딸이 좀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3.5에서 3.6? 예. 그런데 이제 그 3.4 원리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것처럼 3.4리터. 분당 3.4리터의 정수량을. 제가 유도된 답변을 못 드린 거죠? 태권도 해도 됩니다. 유도 굳이 안 하는데 3.4리터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적입니다. 아무나 이렇게 정수 1분당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질어질하네요. 어질어질합니다. 네, 제가 유도했다고 했더니 태권도 했다는 정말 아재 개그를 해주셔서 어질어질한데요. 네. 근데 이제 하루에 표준 한 13.7리터 정도. 대단한 양입니다.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그렇죠.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 보게 되면 13.7리터라면은 4인 가족에서 충분히 넘치죠. 심지어 심각하게는 샤워까지 해도 무방할 정도로. 너무나 같다. 너무나 오늘 한번 이럴 때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또 이사 가려면 이제 철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이스프링의 원더시가 퍼시 타입 같은 경우 철거를 하게 되는데 퍼시 타공을 어떻게 메꿔줘야 되나요? 이게 뚫려 있는 걸 싱크대. 메꾸는 게 이제 홀캡이라고 있습니다. 홀캡. 여기 앞에 이제 긴 거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긴 거를 요 정도 이런 걸 이제 홀캡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홀캡에 장착을 하려고 하면은 싱크대 위쪽 타공물에 아래쪽에 선을 넣어가지고요 조여야 됩니다. 조여야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거 하려면 팔이 길어야 돼요. 근데 저처럼 립치는 도저히 안 됩니다. 5분, 10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암에 의해서 국내에 없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싱크대 밑에서 돌려줘서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원터치 캡이라고 해서 보이시죠? 원터치 캡. 누르게 되면은 1, 2초면 다 메꾸게 됩니다. 위생성을 높여가지고요. 스테인리스 방에서 잘. 이건 또 차장님의 작품인가요? 네? 그런 걸 진짜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스티커가 제가 알고 있었는데 너무 또 과하게 어필하는 것 같아서
역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보라든가 소켓도 마찬가지로 감에 의해서 감시했고 또 기술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리더님들의 사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격도 계속해서 물가 인상분을 고려해서 최소 가격으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되는 어떤 부품보다도 저렴하게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 네, 대단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에 질문을 어떤 걸 드리면 좋을까요? 뭐 잘생겼느냐, 아니 뭐 이런 것도 좋습니다. 지금 화면이 보이기 때문에 잘생겼는지 잘생겼는지는 우리 리더님께서 다 보여요. 네. 우리 그 권팀장님이 질문을 이렇게 유도를 해드려 보려고 네네. 농담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아침부터 아닙니다. 편히 주무시고 일어나셨는데 아침부터 제가 자, 그래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은 정수기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설치 부분들은 다 이야기가 됐죠. 네, 그리고 저는 이게 네. 제일 궁금했었어요. 솔직히 보게 되면은 네. 우리가 필터를 갈 때마다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네. 왜냐하면 이 안에 너무 많은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보셨지만은 이 안에 이렇게 스마트 칩이 네, 들어가 있고, 그리고 RFID도 네,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력이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하려다 못했던 거 있죠. 제가 한국암에 입사를 2001년도에 입사를 해서 이 회사 그만둬야 되나? 약간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정수기를 담당하면서 입사를 했는데 정수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수기가 리더님도 아시다시피 크기가 작잖아요. 그때 제가 입사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정수기는 다 제 키만 하고 엄청나게 크는데 우리는 요만한 정수기 갖고서 에이 뭐 정수기가 이렇게 작어 제대로 된 성능이 있겠어? 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오연찬 컨설턴트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RO 타입의 네. 한번 필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RO 타입의 필터요. 네,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통 이제 RO 타입 필터라든가 요즘 직수형 정수기들이 이런 필터를 그렇죠. 이런 2개 아니면 3개, 4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보통 이제 포스트 카본, 그다음에 이제 UF, 그다음에 중공삼합, 뭐 UF나 중공삼합 비슷한 그렇죠. 거긴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후처리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본 종류는 2종류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부직포 종류가 2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이제 필터 안쪽에 언제 교체했는지 이렇게 친절하게 매직으로 또 볼펜으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보게 되면은 내가 사용량과 상관이 없이 일정 시간이 되게 되면 교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신호가 아주 최첨단 기술이어서 없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신호가 안 나타나죠. 그래서 그게 최첨단인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스프링은 뭐 2004년부터 또 네. 99년도부터 덜 첨단, 덜 첨단. 자동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이 자동, 되는데 아직 최첨단 기술들이 우리 이스프링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 큰 케이스 안에를 뜯어서 보게 되면은 필터 크기가 요만해요. 우리 이스프링의 필터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예. 네, 그 필터의 사이즈가 성능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유저님께서 아니 소비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게 이스프링 정수기 너무 작아서 제대로 물을 정수할 수 있겠어? 근데 실제 안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이 소리 봐요 이거. 네. 따가따가따가 이제 고정이 안 돼 있거나 네. 틈이 또 생겼거나 또 네. 특별히 또 입상 카본들이 입산 또 카본이죠. 있습니다. 압축 카본이 아니라 요즘에는 이제 압축 카본을 사용하는 걸로 이제 많이 변화되고 그렇죠. 이제 너무 얇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매뉴얼로 수기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사실 염려스럽기도 하고요. 양심 고백을 하자면 이제 코디라는 네. 그러니까 관리해주는 그 분들이 해동하게 된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필터를 언제 교체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땡땡 분들이 이제 기재를 했다가 그 시점에 가서 교체를 해드리고 또 물탱크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요. 그게 이제 서비스 고도화가 되면서 이제 좋은 문화로 정착이 되었는데 우리 이스프링, 아미 정수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방문해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도 이제 사용자 입장이고 저도 일반 가정에 있다 보게 되면 이렇게 방문하는 것이 그렇게 편치는 않아요. 우리 집을 보여줘야 되고 노출해야 되고 막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좀 불편한 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만 우리 이스프링 정수기는 관리가 필요가 없죠. 굳이 한다면 1년에 1회 정도. 네, 그리고 누구나 쉽게 내가 직접 분해를 해서 필터를 빼고 다시 조립을 할 수 있는. 예. 네. 근데 이런 이야기는 이대님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네, 네. 아깝네요. 네. 채팅에 네. 지금 필터를 다시 한번 보여달라고 아, 하시는 분이 계셔서 필터에 저기 절단한 필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네. 아침에 미리 허리를 분질러 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지금 아까 보세요. 유도로 해가지고 절단을 해봤습니다.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저 지금 나가도 돼요? 아닙니다. 여기 계셔야죠. 나 못하겠는데. 네. 이렇게. 오늘 이게 아주 그냥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양심 고백을 하자면 국내에 그 대전 유성에 유명한 필터 제조사가 있습니다. 저희 걸 가지고 와서 감동을 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감히 내뱉을 수가 있냐면 기술 전문위원이다 보니까 네. 그냥 일상을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희 이스프링 보면 감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딱 보면 알죠.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예, 그렇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참 좋은데 네, 말로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 안에까지 별이 5개라고 할 수도 없고요. 네, 별이 5개. 예, 참 안타깝습니다. 저 오현찬 컨설턴트님을 제가 20년 넘게 봤지만 이렇게 재밌는 분인지는 처음 알았네요. 네. 이게 직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직장인 모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부분들도 있는데 가끔 물을 정수에서 받다 보게 되면 흰색 침전물이 있다고 하는데 네. 이스프링은 이거를 못 걸러내나요? 걸러내고 아니고가 아닌 거죠. 네네. 이스프링은 상수도물을 정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한 물을 2차 처리를 합니다. 네네. 그런데 상수도에도 미네랄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온화된 미네랄이. 근데 이거 얼리거나 가열하게 되면 어때요? 하얀색 결정체가 생깁니다. 네네. 수돗물로 그럴 수가 있겠고 일반 그 직수형 타입의 정수물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이스프링은 더 또렷하게 미네랄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살아 움직인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가열을 하거나 냉각을 시키게 되면요. 가끔 그런 흰색 결정체가 생기게 됩니다. 그 상온으로 나왔을 때 급격한 온도 차이에서 잠깐 보이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결정화되게 되면은 네네. 이제 일단은 염려하시잖아요. 이게 뭐가 물속에 뭐가 있어? 네. 뭐 오염물질 아니야?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걱정하시고 이제 예전에 YTN에서 취재까지 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방송 직전에 이제 보도 전에 담당자 불러서 제가 홍보 담당 차장님하고 저 같이 가서 설명드리고 기자분이 이해하시고 그날 방송 접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삼땡땡물 오늘 그 뭐 마트라든가 슈퍼 아니면 우리 집 냉장고에 혹시라도 일반 먹는 샘물이 있으면 그 라벨 있잖아요. 라벨 한번 보시면 라벨 측면에 있어요. 물을 얼리거나 가열해서 라벨 한번 볼까요, 그러면? 생기는 네,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자료화면이 네, 우리 리더님들에게 우리 뭐 방송국 같아요. 이렇게 막 화면 전환도 막 자유롭게 하고. 보였네요. 네네네. 이거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 블레임하는 그러니까 비방하는 광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제품명은 그대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나오기 전까지 읽어는 드려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가열 안 또는 보이고 안 냉동 시 들리니까? 생기는 흰 제품도 그렇고 상다수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상수도 쪽에서 보고서에도 소리가 안 나오네. 소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전문가 된 건가요? 호스트로 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일단은 상태가 지금 그 메인 호스트 줌에 그 충돌이 생겨서 아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당 PC에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았을까. UV램프를 켰다면 해결이 됐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자, 마저 Recording 설명드리면 가까운 지금 뭐 만약에 먹는 생물 다시 시작됐네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라벨 하단에 보게 되면은 이제 가열 또는 냉동실 이 내용이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네네. 그리고 이제 네모난 표에 보면은 무기물질 함량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네랄 함량인데요. 상수, 수돗물이라든가 아니면 먹는 샘물 이런 쪽에는 이제 미네랄이 들어있기 때문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함량을 표기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흰색 이물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유익한 천연 미네랄 성분이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네, 개별 또는 냉동.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상단에 수돗물에 대한 궁금증에서 점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수돗물에도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돗물 아니면 정수에 원래 없었는데 갑자기 끓였는데 아니면 냉장고에서 냉동실에 얼렸는데 이런 흰색 침전물이 발생된다 하면 염려치 마시고 안심하시고 드시거나 다만 육안으로 보시기에 좀 이렇게 찜찜하다 하시면 그건 또 안 드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드시면 외람되게 미네랄 드신다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치 마시라고 이걸 소개를 드린 것이기 때문에요. 네네. 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화면 공유 중지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 긴장이 돼서 이제 목이 타는데요. 네, 그럼 물 한 잔 드시면서 예. 이렇게 이제 이거를 삼다수로 드시면 어떻게 우리 아니면 스프링 사실 제가 어제 이스프링 미리 받아놨어요. 네. 이스프링입니다. 그래서 라벨이 없어요. 네. 이스프링. 네네. 3스프링도 아니고 이스프링. 네. 예. 그 입대고 마셔도 돼요? 이 물이 이제 버리는 물입니다. 네. 입대고 드시면 안 돼요. 왜? 4시간 안으로 이 물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우리 사용자 설명서, 이스프링 사용자 설명서에 보면 해당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리더님들도 많이 안 보시죠. 사용자 설명서를 보시는 분이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모든 가전제품을 구매하던 했을 때 설명서를 많이 안 보시는데 사용자 설명서에 4시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장기간 사용하지 않으시면 물을 잠시 틀어놓고 2, 3분 틀어놓고 이렇게 버린 다음에 드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그걸 같이 좀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까 튜브에 들어있는 그 야구르트, 미니 야구르트 여기 9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 부분으로서 이미 종결은 됐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물을 받아서 버틀에 가지고 이제 드실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드시느냐 이거죠. 보통 이제 이걸 이제 매너 있는 그 워터 드링킹 워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컵에 네네. 따라서 아침부터 물 좀 드실래요? 네. 제가 오늘 권 팀장님 물 먹였습니다. 예. 물을 드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물을 드시는데 컵에 드시면은 이렇게 버틀에 들어있는 것은 하루 이상
또 심지어 일주일까지 체장 상온에서는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버틀에 담았더라도 보통 일주일 아니라 Recording in progress.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쇼를 보여드렸잖아요. 아침부터 빅쇼. 예. 입대고 스모슈 아닌가요? 아니죠. 저한테는 굉장히 큰 행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드시는 순간 뭡니까? 입안에 있는 이제 일반 세균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마우스 스프레이 꼭 사용하시면 좋겠는데 요게 이제 이 물에 침투가 되다 보니까 요게 안에 이제 일반 세균이 증식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서천에 있는 공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일부러 우리 공군 훈련병들 건강을 생각해서 입대고 마시면 언제까지 드실 수 있나요? 논문이 있습니다. 아, 물론 진짜요? 우리 논문과 관계없이 네네. 거기에서 4시간부터 증식이 된다고 그래서 4시간 안에 드시라고 기회 된다면 제가 논문까지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양 있게 야, 제가 그것도 언제부터 그렇게 마셨다고 오늘부터 그렇게 마시면 됩니다. 컵에 그렇죠. 한번 하실까요? 예. 속이 타네요. 자, 그런데 또 그러면 입 안 대고 드시면 되지 하고 어때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흘리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세균이 침투 안 되냐? 아닙니다. 거의 우리 뭐 이렇게 남자분들 네. 뭐 남자라고 좀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만은 이렇게 대부분 저도 가정에서 제 아내한테 많이